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이제 사상 최고치 2023년도에 한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분위기 계속 갈 것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 내용들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의 기술적인 형태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5,500만원 조금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5,500에 맞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5,500이 조금 더 넘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쪽 찔끔 먹기 위해서 위험한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점 중에 하나는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월봉으로 보았을 때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요. 자, 과거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단을 터치하고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부분만 당겨서 보겠습니다. 하단을 터치하고 상단을 터치한 다음에 중심선에 머문 뒤에 여기에서 포지션이 갈리게 됩니다.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갈 거냐에 따른 포지션이 명확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에 있는 시점과 요 시점하고 같을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는 거래량이 좀 잘 나왔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일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하단과 상단을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중심선에 거의 가까울 정도만큼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기술적 지표대로 여기서 살짝만 조정이 1월달, 2월달 요 시점 때까지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조정 없이 거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요. 1월에서 2월달 정도에 만약에 조정이 곧바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중심선도 살짝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거기보다 살짝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주장을 좀 내비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 전체 볼륨, 코인의 볼륨 폭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2018년도입니다. 회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못해도 2020년도까지는 좀 업을 상승하고 2019년도에서 20년도 요 사이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좀 회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이 아무리 불장이라고 해도 너무 안 들어왔다. 뭐가 안 들어왔냐?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액 추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약간의 조금은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 추이에 바이낸스가 좀 힘이 빠지면서 나머지 애들이 다 그걸 다 받아 먹었냐? 또 그렇지도 않는 실정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조정이 나와서 사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뒤에 영상에서 또 붙여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이야기 또 약간의 뭐 철학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투자 패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기술적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이제 초과 저축이 소진되는 시점에 이제 도래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특징적인 요소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럽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까지 경이적인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대란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축량이 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럽 안에서도 이제 대규모 좀 규모가 있는 리츠들도 약간씩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에서도 이 시점만 잘 넘긴다고 하면 유럽에 있는 대기 자금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여지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통화에 따른 변화 추이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동결에 따른 시그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파월의 연준의
네, 강력한 발언이 안 나옴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나스닥도 좋았고 코인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스닥은 보면은 이 캔들 3봉 기술적으로 3봉이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조정을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구간이 이미 넘어갔는데도 조정이 좀 약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왜 다를까요? 산업에서 저평가되어져 있는 위주로 자산, 대기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츠, 금융,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립토 부분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이 약간 좀 더 올라왔고요. 관련된 ETF들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고 이번 통화 정책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벌써 동결하는 시점이 2023년도 때부터 그럼 진행을 한 거니까 최장 1년치를 만약에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면 요 시점 대비보다는 10월 달부터 또는 12월 달부터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 여기서도 하나 더 통화 정책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주변 국가들은 동결하거나 이제 인하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부분 대기 자금들이 더 빨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채굴자들에 따른 반응을 보게 되면 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미실현 이익률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블록 보상 빠르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2023년도 때 비트코인 채굴 부분에 따른 이 보상이 생각보다 좀 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한계점에 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꽤 많이 돌기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BRC20이 좀 성장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지 혼자만 갈 경우에는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이 BRC20이라는 애들만 추가적으로 거품이 더 많이 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는 내가 자판기라고 했었을 때 자판기의 음료수가 A 음료수 있고 B 음료수가 있고 C 음료수가 있다고 칩시다. 옛날에는 이게 A, B밖에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 C나 이제 앞으로 D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확장이 되면서 이게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C나 D까지 생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 좀 조심스럽게 알트코인이 선별적으로 이제 가늠로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가늠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BRC20 쪽으로 일단 자금이 좀 많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분위기가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 쪽의 펌핑은 상대적 대비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마군도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군 쪽이 너무 그쪽이 강해버리면 나머지 쪽 테마 쪽은 좀 많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적인 측면은 비트코인 지 혼자 갈 때 BRC20도 이쪽으로 만약에 더 많이 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알트코인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냐.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덜 올라간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언제쯤에 돌아올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물가 상승률 추이에서도 연준이 발언했던 추이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했던 모델링이 이 기준금리가 이제 물가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관리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관리범주 안에 안 들어와서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관리범주 안에 있었는데 연준이 생각했던 모델링은 이 격차가 스프레드 차가 2%가 유지가 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장도 참 좋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에서도 12월 달 중순에 있는 금리 부분도 이제 거의 쌩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좀 좋은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이 분위기 이대로 계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추이는 전체 자산의 대기 자금이 약 5조 이상은 5조 달러 이상은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자금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비트코인의 최소 몇 퍼센트 비중만 조금이라도 넘어와도 여기는 충분히 불장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시점에 ETF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알트만 들고 있냐 비트만 들고 있냐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과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바 중에 하나가 아무리 됐다라고 해도 소액은 제발 소액이라도 걸쳐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위안이 좀 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루나 클래식이 소각한다라는 이야기로 거의 뭐 한 25%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물러난 후에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손을 빼고 있는 실정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TF 이야기도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TF도 이제 1월달 초에 있기 때문에 이 ETF에 따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 주소도 80%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약간 이제 수익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 개인 지갑으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도하려고 하면 거래소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에 따르면 또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건 잠재적인 촉매제로 반감기와 보유량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복합적인 요인까지를 더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거 단순 계산을 또 해드리기도 했었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DCG 상하 업데이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24년 4월 1일 만우절 기준까지 해서 총 4회 그러니까 매달에 한 번쯤은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대충 3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금 78, 비트코인 22, DCG가 2억 7,500만 달러 이상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3% 할인. 또 동의의 추가 제한 사항은 더 많은 빚을 지지 않을 거고 배당을 발행하지 않을 거고 특별자산 매각의 수익금을 반환할 예정을 갖고 있다. 현금 지금 만약에 지불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금 8,500만 달러에 대략 비트코인 1,550 정도가 그리고 가로치고 비트코인 캐시든 무엇이든 간에 뭐 이렇게 뭐 좀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옵션도 뭐 두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간의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들이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선물 계약 지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캐시 요즘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덩달아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POW 부분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노려서 수익에 있는 배수를 좀 재설정하고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또 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명대사가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워서 더하게 되고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하게 된다. 어정쩡히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할 거면 진심을 다해서 다 해보고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투자 금액도 설정해놓고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 공시생처럼 붙을 것 같다. 내 원하는 금액이 도달할 것 같다. 근데 그게
5년 10년 노력하면 무슨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우리 시간도 한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공시생 말처럼 나처럼 되지 않게끔 3수, 4수, 5수 뭐 이렇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시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5수, 6수까지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시간을 이쪽에다가 소비한 만큼 다른 무언가에 있는 밸런스 부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제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던 이유는 다 요즘에 뭐 트레이닝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좀 계획과 목표 설정을 뚜렷하게 좀 해놓고 하시길 바라겠다. 그리고 또 불장이 오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또 목표 부분을 또 과하게 잡을까봐 또 마음속으로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좀 잡으시면서 이번 투자 끝까지 같이 가되 또 그 시점에서 도래를 했었을 때 또 현명한 판단을 잘 하시라고 마지막 영상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